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의 공방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역시 통계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통계 공부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고요. 오늘은 범정 자료와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범죄 자료의 경우 만약에 한 개의 범죄형 변수가 있고 샘플의 숫자가 작다면 바이노미알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샘플의 숫자가 많다면 지위 검정을 이용한 신뢰 구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범주가 다수인 경우 카이스키어 적합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범주형 자료에 두 개의 범주형 변수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두 개의 수준이 있다면 각각 예를 들어 고농도, 저농도, 살충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독립적인 표본이라면 카이스키어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쓰시면 되고요. 2x2로요. 그 다음 Fisher's Exact 테스트를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종속적인 표본이라면 맥네마를 쓰시면 되죠. 그리고 만약 각각의 변수가 두 개 수준이 아닌 세 개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독립적인 표본이라면 카이스키어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이 경우 R 곱하기 K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는 3개 이상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게 여기서는 고죠. 2개씩이니까 2 곱하기 2가 됐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계량적 예측 변수라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을 하시는 거죠. 로지스틱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자료에 훨씬 더 잘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뭐 더미라든지 이런 걸 쓰셔도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더미를 쓰실 수가 있으니까 더미나 아주 비슷하죠, 로지스틱이. 자, 저번에 저희가 이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상호작용이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 보통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옛날에 세스를 써신 분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유의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것을 보통 인터랙션 텀, 상호작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마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트윗을 했고요. 보시죠? A, B 두 가지 트윗이고 세 가지 레벨입니다. 보이시죠? 이런 건 보통 돌리면 아노바에서 유의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트리트먼트 1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올라갈수록 낮았다가 올라가 버렸고 또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갔다가 낮춰졌죠. 다시 말해서 아노바를 돌리면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트리트먼트에 대한 것이라든지 레벨에 대한 것이 어떤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두 영향이 서로 상호작용이 있고 한 영향만을 따로 깨끗하게 빼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노바의 경우 두 개의 혹은 세 개의 영향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바로 아노바의 가정이기 때문에요. 그 가정을 위반한다는 것이죠. 가정을 위반하는 방법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나타냈을 때 또는 이것과 비슷한 이걸 보시면 두 개가 다 같은 경향을 나타내죠. 하지만 이것 역시 일률적이 아닌 하나의 영향으로 단순히 구분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요것의 경우는 트리트먼트 1이 트리트먼트 2보다 높았지만 갑자기 영향 관계가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역시 레벨 1, 2, 3에 봐서도 낮아지다가 올라가는 이런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관계가 두 개의 인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깨끗한 영향을 나타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한 인자의 영향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노바의 가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변수나 뭐 variance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있으면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옛날에 가르칠 때 학생한테 먼저 프린트아웃해서 너 데이터를 눈으로 보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 내가 내 결과는 안오버는 안 되겠구나. 난 담배 연장이 아닌 좀 다른 방법으로 써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온다면 단별량 분석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단별량 분석의 분석 및 해석을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디젤로 가는 차에다 휘발유 넣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분석 결과를 망치죠. 왜냐하면 가정을 위반하면서 했으니까요. 그리고 단별량 분석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게 싫으시면 이걸 다 뜯어서 어떻게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갈라내서 봐야죠.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단별량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단별량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별량 분석은 옵션이 아니고 머스트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더 복잡하고 결론도 내기가 어렵고 그걸 갖다 다 이렇게 티즈 어파트 이렇게 다 갈라내기는 어렵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도 제가 더 내용을 보충하거나 혹은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제가 수정하고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